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속 기업의 과정이란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다. 언제까지 뭐 해서 그만 사업을 청산하겠다 이런 목적인 게 없다는 거죠. 기관별 보고의 과정이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관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실체 과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의 기업 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의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란 발생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주의인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별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에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하나하나 평가하니까.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예요. 옛날에 사온 원가를 먼저 파는 거죠.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구성되죠. 최근에 사온 게 남는 거니까. 물가가 상승 시 옛날에 100원짜리인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500원, 700원, 8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이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크게 계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사온 물건의 원가는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사온 걸 먼저 내보내는 거니까 원가가 작은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이익은 크게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다. 주식회사 3원상에는 11월 1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천주를 5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거 분개하면요.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 5천만원 여기까지, 하변에 수수료 비용 200만원, 대변에 현금 5,200만원.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그 자산 안에 포함하지만 딱 하나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따로 본다 그랬죠. 수수료 비용. 그러니까 얘가 지금 5만원짜리, 주당 5만원짜리. 기말연 이제 이 주식은 그들을 보유하고 있고 주당 5만 5천원, 5천원이 올랐네요. 현주에 5천원이 올랐으니까 분개하면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죠. 내역연수가 5년인 기계장치를 정률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상각률. 그런데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정액법은 해당 내용연수를 나누는 거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법은 최초년도에 5년이면 0.451이 나와요. 0.451이. 거진 45, 0.4, 45.1. 10만원이면 4만 5천. 근데 정액법이면 10만원이면 2만원 밖에 안 나오죠. 정액법이면 만약에 10만원이면 나누기 5 하면 2만원 밖에 안 나오죠. 근데 얘는 4만 5천 100원이 나와요.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0.45일이니까 4만 5천 100원이라는 금액이 감가상각이 돼요. 5년이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비용이 2만원보다 4만 5천 100원이 훨씬 크잖아요. 비용이 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크면 한기순이익이 작게 잡히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훨씬 크게 잡히니까 장부금액도 작게 표시가 되니까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1번이. 10만원에 예를 들었을 때 5년으로 나누면 얘는 2만원이고 얘는 0.451 나와요. 4만 5천 100원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잡힌다는 얘기죠.
다음은 무형자산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로 보는 거죠. 연구 단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맞는 부분이다. 주식회사 대동은 2020년 10월 31일 미국에 있는 JD 텍스타일 회사에 상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하면서 1000달러의 환율은 1100원이에요. 1100원. 그러니까 1000달러를 분기하면 1100원으로 분기하면 하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원 되겠나요? 11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110만원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 날 1100원이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그러면 100원이 가격이 떨어졌죠. 100원의 가격이. 1000달러에 100원이면 10만원이 떨어진 거죠. 10만원이 떨어지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대변에 10만원 없어지면서 외상 매출 금액이 10만원 없어지면서 결산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겨야죠. 외화 환산 손실이. 얘는 말도 안 되고 외화 환산 손실이 생겨야죠. 그런데 네 글자 생겼으니까 틀렸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월 25일 보통예금으로 2021년 1월 25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 1000달러에 1200원으로 회수가 된 거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곱하면 120만원이 되겠죠. 120만원.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110만원이었지만 10만원이 줄었으니까 100만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차익은 외환 차익이 생기는가? 3번이 맞겠죠?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쇄비, 수수료, 사채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죠. 사채 발행가에게서 돈 들어오는 거에서 바로 차감을 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다음 등 이탁 매출 시점의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올바른 것은 판매 부탁한 게 이탁 매출이에요. 판매를 부탁한 사람을 이탁자라고 하고 판매를 부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하죠. 예를 들면 홈쇼핑 회사들 다 수탁자들이죠. 내 물건을 수탁자가 판매한 날로 보는 거죠. 판매 부탁한 물건을 수탁자가 판매한 날로 보니까 수탁자가 이탁품을 판매한 날로 본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 발생한 원가, 비발생 원가, 기회,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원가, 관련 원가. 그런데 이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고정원가, 중변동원가 이거는 다 행태별 분류로 하죠. 행태별 분류. 원가 행태별 분류. 4번은 행태별 분류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가다. 그리고 요소별 분류가 있죠. 요소별 분류. 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먼저 요 세 개를 가지고 재료비를 찾아야죠. 재료비. 15만원에
23만 원을 더해야죠. 매입액을 더해야죠. 매입액을. 기초에 매입액을 더해야죠. 그러면 38만 원인데 9만 원을 빼야죠. 그래야지 재료비가 나오죠. 15만 원과 23만 원을 더하면 38만 원인데 이게 재료계정 차변이라고 보고, 그래서 9만 원을 빼면은 재료비가 29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재료비가.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을 찾기 위해서는 이 29만 원의 재료비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더하고 노무비 더하고 제조간접비 더하면 제공품 계정 차변이 이렇게 쪼르륵 3개가 되겠죠. 거기에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 문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나온다.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조업도, 실제 조업도. 그러면 이걸 곱하면 120만 원, 아니 1200만 원. 12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에요. 예정 배부액이 과소배부되었다는 거죠. 과소배부, 적게 잡혔다. 적게 잡혔으니까 그러면 실제액은 이걸 더하면 되겠죠. 예정액이 1200인데 어떤 실제액보다 적게 잡혔다. 그럼 더하면 1225만 원이 실제 발생액이 된다. 1225만 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의 완성 환산량을 계산하면, 평균법은 쉽죠.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기초물량의 차이라 그랬어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됐어요. 퍼센트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죠. 퍼센트 안 따져도 돼요. 다 투입된 거기 때문에. 재료비의 완성 환산량이니까 퍼센트 안 따져도 돼요.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이면 이 퍼센트 따져야 돼요. 자, 얘가 대변성이죠. 얘가. 제공품 계정을 그린다면 하변의 기초, 하변의 착수, 대변의 완성품, 대변의 기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완성품 환산량은 얘랑을 더한 걸 물어보는 거죠. 1200개 더하기 200개, 답은 1400개. 만약에 선의선출법을 물어본다면 이 1400개에서 요 400개를 빼면 된다. 기초를 빼면 된다. 그럼 선의선출법 답이다. 만약에 가공비를 문다면 1200개에 이거 80개, 40% 곱하면 80개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1280개가 답이 될 거다. 가공비라면. 자, 얘는 재료비니까 그냥 1200개, 200개 더한 1400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간으로 보고요. 폐업하면 폐업일까지를 하는 거 보고요.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은 용역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재화의 공급.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납부만 총괄 납부예요. 납부만.
총괄납부라는 거는 납부만 총괄납부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